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립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조립제법.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번 시간 잘 학습을 해서 조립제법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잘 해봅시다. 음, 위에 한글이 나와 있는데요.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다항식을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눌 때 x를 변수로 보니까 알파는 상수로 보는 거죠. 이때 어떠한 방법? 계수만을 사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게 우리의 이제 학습 목표가 되는 거죠. 아마도 그 계수만을 이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하나 봐요. 조립제법, 조립제법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방법은 직접 나누는 방법이죠. 직접. 네, 직접.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어떤 수식을 써 내려가면서 실제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온 3x제곱부터 6까지를 몫이라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7을 나머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x 빼기 2라고 하는 1차식으로 주어진 3차 다항식을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차수가 하나 작은 상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하자라는 거죠? 개수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소리예요. 개수. 사실 이 방법을 가지고 이 조립제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나눗셈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개수 관계를 가지고 얘를 조금 더 단순화해서 빠른 방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신기한 방법이죠. 신기한 방법. 이 개수만을 사용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 가지 개수가 나오는데요. 다항식에서 3차 다항식에서 개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3. x 세제곱의 앞에 개수가 3이죠. 마이너스 4. x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고요. x 앞에 있는 개수는 2.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개수 숫자가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모칸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죠. 3,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식 x 빼기 2로 나눴죠. 여기에서는 개수를 2로 봐요. 2.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로 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개수를. 자, 다항식에서는 어떠한 개수에 관심을 가진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식에서 보는 이 개수에 관심을 가지고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개수는 마이너스 2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2에 관심을 가진다. 이해돼요? 네. 여기서 2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둬야 되고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 나누어 봤을 때 위에 개수가 뭐가 나오나? 몫의 개수가 3이 나오고요. 2가 나오고 6이 나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은 당연한 건데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몫의 최초에 있는 항이 몇 차식이 나오죠? 2차식이 나오죠? 3차보다 차수가 하나 작은 2차식이 나오는 거예요. 몫에. 그리고 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는데 이 다항식을 나눌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나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무엇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몫의 최초의 항에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그 의미를 생각해서 직접 나눠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차수가 높은 것부터 체크를 해 나간다. 그래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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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면서 7이라고 하는 나머지가 생기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음, 이 식을 다 지우고 이 나누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3이 왜 나왔죠? 이 3이 나온 이유는 다항식 3차 다항식의 개수가 3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개수가 1인 x항의 개수가 1인 1차 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x제곱의 제곱은 차수가 3차에서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고, 왜? 이 x랑 곱해서 3차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x합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제곱항 앞에 개수가 3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엇을 한 거죠? 3x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나눠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3x제곱을 x 빼기 2랑 곱해서 무엇이 나와요? 3x제곱 빼기 6x제곱이 나옵니다. 이 다음에 주어진 3차 다항식에서 우리가 만든 3x제곱 빼기 6x제곱 마이너스를 하죠. 빼줍니다. 빼줄 때 무엇이 등장했나? 2가 등장하는 거예요. 2x제곱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을 빼준 거죠. 여기서 2가 나오고 이 2를 우리가 어디다 쓴다? 다시 여기다 쓴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시 이 2x제곱을 없애줄 이 x제곱을 아래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최초에 x 빼기 2라고 하는 x의 개수가 1인 이 1차식을 가지고 지금 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수가 똑같이 여기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너랑 너랑 곱해서 이 x제곱을 만들고 그 이 x제곱이 여기에 쓰여지며 위식에서 아래식을 뺐을 때 무엇이? 이 x제곱이 똑같은 애들끼리 없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 이 2로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 과정으로 6x가 나오는데 이 6이 여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이너스 5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마지막 계산을 통해서 7이라고 하는 결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세로줄을 긋고 이 왼쪽에 있던 과정에서 이 왼쪽에 있던 과정은 다항식이 나오죠. 그래서 x제곱, x세제곱 이런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보겠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숫자만 보겠다. 개수만 보겠다. 개수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의 대응 관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처음에 이게 어떤 이 수학자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절묘한 생각이에요. 예. 자, 이 세로로 나눴을 때 왼쪽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다항식들을 어떻게 보겠다 오른쪽에서 숫자가 개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봐볼까요? 자, 이 3은 처음에 있었던 3이에요. 어디 3? 이 3이죠. x 세제곱의 개수에서 가져왔던 3입니다. 자, 여기에서 개수를 가로로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에선 개수가 세로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왼쪽 이 물결 친 왼쪽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한 개수들 있잖아요. 여기서 개수가 어떻게 보면 가로로 쓰여져 있는 거죠. 여기도 가로로 쓰여져 있고 가로로 쓰여져 있고 이 개수를 어떻게 했다? 오른쪽으로 가져와서 개수를 다 세로로 대응시키는 겁니다. 세로로. 네, 이런 대응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하면 좋은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단계를 나눠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보다 x 세제곱에서 가지고 온 3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이 나왔죠. 이 3은 이 위에 몫에 나온 최초의 3이에요. 첫 번째 3이에요. 이 3이 이 3으로 가는 건 알겠어요? 왜? 최초에 x항의 개수가 1인 애로 나눴기 때문에 이 3과 3차식 앞에 개수 있는 3과 몫의 x제곱의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자, 여기에 있는 3이 위로 똑같이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쉽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x제곱 개수가 있었죠. 이게 마이너스 4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떠한 작업을 가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 x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x의 개수가 2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식을 나눠 봤을 때 알 수 있는데, 이 녹색 2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냐라는 거죠. 자, 왼쪽으로 다시 와서, 자, 이 2인데 이 2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이 2는 빼기 4에서 빼기 6을 해서 얻어지죠. 이해돼요? 자, 빼기 4에서 마이너스 6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2가 얻어지죠. 그런데 얘를 계산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플러스 6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6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개수가 2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개수가 왜 또 2가 나오냐면 이 2랑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왜?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6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게 색깔이 좀 겹쳐지는 것 같아서, 이 6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3 곱하기 2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죠. 더하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플러스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6을 해서 플러스 6을 만들었죠. 그런데 오른쪽에선 바로 플러스 6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서 2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2를 여기에서 2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2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왜? 애초에 마이너스 할 거를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던 것을 마이너스 해서 우리가 2라는 숫자를 얻는데, 여기에는 그 계산에서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자, 다시 지우고 얘를 이해하면 이제 다른 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4 빼기 6이어서 2가 만들어졌는데, 얘를 바로 플러스 6으로 써서 2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내고 이 숫자 2가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한 거죠? 무엇을 곱한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얘를 곱한 거죠. 얘를. 여기에서 개수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개수만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다시 우린 무엇을 해줄 거다? 마이너스를 해줄 거다라는 거, 다시 빼줄 거다라는 소리죠. 얘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하지를 않고 어떻게 보겠다? 어떻게 하겠다? 자, 2만 보고 3만 봐서 얘를 곱해서 더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그래도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빼기 2로 나눌 때 처음에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개수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냥 2예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 물결친 곳 오른쪽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만 계속 해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플러스. 계산의 편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플러스가 다 등장하도록 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xpect 2에서 마이너스 2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숫자 2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아래에 있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우고 이 오른쪽 그림에서 계속 2가 등장하죠. 왜? 너랑 계속 곱해줄 거기 때문에. 왜 더하는 거예요? 왜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바로 플러스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쪽에 플러스만 등장하는 거죠.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화살표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화살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색깔 바꿔서 이 3이 왜 여기로 간다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 3이 왜 왼쪽 아래 대각선 내려와서 이 3에 위치하게 됐을까?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지 알겠어요? 그럼 됐습니다. 왜 저 3이 저 아래로 내려와서 저 3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계산은 왼쪽에서 한 계산을 숫자만 바꿔서 편리하게 구조화시킨 어떤 도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나누었던 것을 실제적으로 오른쪽의 도식과 같은 것에 대응을 시키면서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쉽게 나눌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하나 더 설명하는 건 얘도 실제 식을 나눠보면 뭐 똑같은 건데, 자, 3차식 위에 2차식이 쓰여지고요. 2차식 위에 1차식이 쓰여지고요. 1차식 위에 상수항이 쓰여집니다. 이렇게 틀에 맞춰서 나눗셈을 한다는 거죠. 당연한 소리인데 3차를 나누면 1차로 나누면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수가 하나씩 나눠지는 것을 바로 다이렉트하게 위에다 써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3이 3으로 갈 때 개수는 똑같고 어떠한 항의 개수가 되느냐, 차수가 하나 낮아진 항의 개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거에 비해서 개수가 하나 낮아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올 때도 개수가 하나 낮아지는 겁니다. 개수, 설명 다시 해야겠죠. 차수가 하나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시겠죠? 다시 내려올 때도 차수가 하나 낮아지고 다시 내려올 때도 차수가 하나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 가로 세로를 잘 맞춰서 생각하면은 차수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사실 그 학생들이 뭐 저도 학생 때 마찬가지였고 이런 구조를 막 생각하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진 않죠. 그냥 기계적으로 개수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거든데 지금 고1 때 네, 이 구조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사실 나중에 고2, 고3이 됐을 때 또는 재수생이 됐을 때 조립제법의 원리가 무엇이냐, 뭐 대답을 하는 학생이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제대로 알아둬야 된다. 나중에 모릅니다. 지금 제대로 안 해두면. 자, 그래서 어떻게 목과 나머지를 구했다는 겁니다. 얘를 아래 정리가 되어 있죠. 위에 나눗셈에서 개수만을 사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온다. 자, 봅시다.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자, 우선은 개수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3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5. 자, 개수만 쓰는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3차식의 개수, 두 번째 거는 2차식의 개수, 세 번째 거는 1차식의 개수, 네 번째 거는 상수항의 개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x 빼기 2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숫자는 2예요. 2. 그래서 옆에다 2를 써주고 이렇게 니은자로 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3을 바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랑 3이랑 곱해요. 그 숫자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6. 그 다음에 이 세로를 더해줍니다. 그럼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나온 2와 우리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2, 이 두 개를 또 곱해서 여기 세 번째에 써주는 거예요. 다시 계산은 세로로 한번 합니다. 더해주는 거죠. 6. 그리고 2랑 6이랑 다시 곱해요. 12를 써주고 위아래 더해서 7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숫자가 나타나죠.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요. 자, 3은 어디서 왔다 그랬죠? 3차식에서 나온 개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x 빼기 2로 나눴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3은 x제곱의 개수가 될 거고, 오른쪽으로 하나씩 갈수록 무엇이 낮아진다? 차수가 하나씩 낮아진다. 그럼 2는 x의 개수가 될 것이고 6은 상수항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7은 무엇이 될 것이다? 나머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6도 상수고 7도 나머지여서 상수인데 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식의 개념으로 식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3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2x 빼기 5는 x 빼기 2가 되고요,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 더하기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도 상수고 7도 상수인데 의미가 다른 상수인 거죠. 이 6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6이에요. 그래서 식 전체를 봤을 때 상수가 아닙니다. 이 7은 온전히 상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를 7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글 읽어보면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사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한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이 내용 꼭 알아둬야 돼요. 이 조립제법의 의미와 어떻게 개수가 대응되어서 결과가 나오는지를 아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마지막에 그냥 개수를 가지고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익히는 것으로도 사실 이 조립제법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립제법을 잘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문제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면은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만 이용한다. 2차식으로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3차식으로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직접 나누면 됩니다. 자, 아래 보겠습니다. 예제 보죠. 조립제법을 이용하래요. 자, 조립제법은 개수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이고요. 자, 3차식 개수 얼마죠? 1. 2차식 개수는 없죠. 없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 0이라고 꼭 써줘야 돼요. 1차식 개수는 마이너스 2, 상수는 1입니다. 자, x 더하기 2가 있죠. 더하기 2. 그럼 우리는 어떠한 숫자에 관심을 가진다? 2가 아니라 얘 부호를 바꿔준 마이너스 2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를 해주고요. 자, 바로 적용해 볼게요. 1은 바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무엇을 써준다?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애를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로 계산 더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곱해야겠죠? 4. 다시 세로로 더해주면 2가 되죠? 다시 마이너스 2랑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 세로로 더해주면 빼기 3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고, 몫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초에 3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몫은 x제곱항 2차식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가 2차식, 너는 1차식, 너는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몫은 어떻게 된다?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가 된다. 나머지는 빼기 3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세로로 계산했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세로보다는 좀 표현이 지우고요. 자, 엄청 지웠다 막 많이 하죠. 자, 여러분 비율을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한 게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위쪽에 세로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을 아래에서 이렇게 뒤집어 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뒤집어 놨다. 자, 얘를 어떻게 뒤집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자, 자, A, B, C, D라고 하죠. 이러면 일을 할 수 있으려나? A, B, C, D, A, B, A, B, C, D. 여기에서 세로로 내려오는 이 직사각형을 어떤 구하는 방식을 아래 내려와서 이렇게 가로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 A, B, C, D를 표현한 이유는 이 순서라고 해야 되나? 이걸 좀 지켜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려놨는지. 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조립제법 이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제 4번인데요. 예제 4번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조립제법의 방법을 이 문제에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는 2x 빼기 1로 나눴잖아요. 자, x의 개수가 1이 아닙니다. 이해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립제법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우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얘가 0이 되는 x를 생각해 보죠. 그럼 x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여기다 가지고 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처음으로 가보면,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선택했다라고 할 수도 있느냐? 1차식 은0을 만족시키는 x가 마이너스 2죠. 그 x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가서 는 0을 만족시키는 x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로 나눠보는 겁니다. 자, 표현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2분의 1로 나눈다. 어떠한 식을? 이 3차식을. 자, 그러면 여기 2분의 1을 적용을 해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개수 써주죠. 2,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2,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자, 2분의 1 있으니까 2 내려오고, 곱하면 1 되고, 더하면 4 되고, 다시 곱하면 2가 되고요. 내려오면 빼기 2가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내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니은자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하나 쓸 수가 있죠. 식은 이겁니다. 2x 세제곱 더하기 어찌고 저찌고는, 자, 2분의 1이 있으니까 우리는 x 빼기 2분의 1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에 무엇이 곱해져 있다? 차수가 3보다 하나 낮은 2자식부터 2x 제곱 더하기 4x 빼기 2, 나머지 빼기 6. 네. 이렇게 우리가 항등식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는 거죠. 어떻게 나눴다? 3차식을
x 빼기 2분의 1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2x 빼기 1로 나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잘 쳐다보았을 때 오른쪽 식에 개수에서 2를 다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 곱해져 있는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2x 빼기 1. 자, 2를 앞에다 곱해주고요. 뒤에서 2를 삭제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당연히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빨간색으로 쓴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주어진 3차식을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어떻게 된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나머지가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6이 되는 이러한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약간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풀 수가 있다? 이 1차식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것도 조립제법을 적용한 다음에 약간의 식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 변형이 좀 추가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식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지, 왜?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문제 7번 똑같으니까요. 네. 식변형이 들어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좋아하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뭐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자,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여 여기 무시무시한 숫자죠. 2018의 10제곱을 201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려고 한다. 활동 1, 2, 3 형태로 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 자,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아래 값을 구해봐라. 얘는 나머지 정리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동그라미 1번씩이라고 써놓았는데 양쪽에 1을 집어넣으면 자, F라고 하지 말고 1의 10제곱은 R이 되죠. 그래서 R 값이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목 QX를 구하라. 구해볼까요? 자, 이건 해보겠습니다. 자, X 10제곱을 어떻게 하래요? X 빼기 1로 나누라고 하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써보겠다? 조립제법 사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개수가 큰 게 1이죠. 차수가 큰 게 10인데 10차인데 그 앞에 개수가 1이잖아. 1. 그 다음에 x 9제곱 9차식이 있겠죠. 개수가 0입니다. 8차 0 땡땡땡 x항 0 상수도 0 이렇게 개수가 1부터 0이 쭈르륵 있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어떤 숫자? 1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1. 자, 그럼 바로 해볼까요? 1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1 곱하면 계속 1이죠? 더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1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가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x 9제곱항의 개수가 1인 거죠. 그 다음에는 x 8제곱항 땡땡 어디까지? 상수항의 개수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수항의 개수가 1이다랑 나머지가 1이다랑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를 가로로 식을 쓰면 어떻게 된다? 항등식 형태로 쓰면 x 9제곱부터 1까지 더하고 뒤에 상수가 붙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나눗셈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실제로 이 오른쪽 식을 전개해서 왼쪽 식 x의 10제곱이 나오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qx로 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나누어서 얘를 직접 나누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개수를 가지고 나눗셈을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2018, Q2018이 자연수임을 확인해봐라. 얘가 QX인데 X자리에다 2018 집어넣으면 자연수 나오겠죠. 다 자연수의 어떤 곱과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수라고 하는 거 실제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양변에 2018을 대입해보라. X에다가. 자, 우리가 마지막 구한 식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2018을 대입해보고 있습니다. X자리에다가 2018의 10제곱은 2017, 여기에 뭐가 나와요? 2018의 9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이 나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다? 어떻게 본다? 자연수를 나누는 것처럼 너를 2017로 나누었어요. 그때 몫은 네모고 나머지가 1입니다 라고 이 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018의 10제곱을 201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학적 참인 사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각 넓히기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좋은 게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만 나왔다고 해봐요. 2018의 10제곱을 201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자 라고만 나왔으면은 우리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힌트를 많이 주고 있죠. 어떻게? 우선은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 보라라는 힌트도 나와 있고, 아래 활동으로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많이 주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우리 사고를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는.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짧게만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정리를 활용해야 되는 건지, 어떠한 논리적 과정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그때그때 다 판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데 이 발문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한다. 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몇 개 안 풀었는데 이 조립제법 상당히 중요하고요. 조립제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원리 같은 거를 실제 계수를 가지고 계산은 꼭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립제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조립제법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